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만약에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 그러면 정말 좀 재미없으셨을 수 있고 신규로 담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말 그대로 손절하고 안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오늘 장은 사실 그렇게 썩 좋다고만은 못하는데 바라는 대로는 됐는데 되게 좋다고만은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별 장세고 섹터 장세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 드렸고 어제도 얘기 드렸죠. 어제 방송에서 반도체나 그 5G도 좀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게 괜찮다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그리고 좀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좀 조정 거칠 수 있고 변동성이 좀 심할 거다. 당분간 조정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어제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돈이 너무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파운드리 재료주들 이런 것들 반도체 장비주들이 견인되면서 오늘 코스피가 되게 큰 상승이 나온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상승분이 애매한 것도 있어요. 애매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대세 상승 갑니까? 쭉쭉쭉이라고 하기에는 아이 또 코스피 200만 보면 또 그런 게 코스피 200만 보면 그런 게 딱 저항대 닿여 있죠. 저항대. 그래서 제가 코스피 200은 400포인트가 넘어야 정말 상승이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오늘 코스피 200이 상대적으로 엄청 강했죠. 제가 얘기 드렸죠. 코스피 200이 선행 지표였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죠.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했죠. 그래서 이번 조금 빠졌을 때도 괜찮다고 얘기 드렸던 게 코스피 200이 괜찮으니까 얘가 선행지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괜찮다고 얘기 드린 거고 말씀드린 대로 진행은 됐어요. 근데 쏠림이 너무 강하니까 이 코스피 200의 2%가 정말 다양한 종목군이 올라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분포가 됐으면 좋으련만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너무 몰렸다. 그래서 다른 그 코스피만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게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또 말 그대로 반도체 개별 장세가 이어지나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도 또 지켜봐야 되는 과정이 됐죠. 왜냐 코스피 200이 저항대니까 분명 추가 돌파가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2%나 급등했는데도 전 이런 얘기를 하죠. 더 올라야 된다. 더 세게 거래량 더 올라야 준다라고 얘기해서 더욱더 확인을 요하는 게 자릿대가 그래요. 자릿대가 여태까지 했던 박스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박스 돌파를 하는 자릿대에서 멈춰 있다는 게 좀 찜찜한 거죠. 좀 더 나눠서 가든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월요일 화요일 나눠서 끊어서 올리면서 천천히 위로 올려주든가 그러면 좋았을 걸. 오늘 급등해 놓으니까 내일 또 조정이라는 또 그 부담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과연 조정인데 조정을 줄 수 있겠죠. 반도체 섹터 오늘 많이 오른 것도 조정 나올 수 있죠. 당연한 건데 조정 나왔는데 조정이 매수 기회냐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냐 그런 포지션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코스피 자체도 보시면 1.42% 상승 하지만 3050포인트가 정말 넘어져야 된다. 그래서 코스피 200만 보면 아직은 상승 여력이 하루 더 남아있지만 코스피 200 보시면 그렇다. 그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차익 실현해주면서 쉬어가고 코스피 200 쉬어가고 코스피가 키 맞추기로 나머지 것들이 좀 코스피 견인되고 올라가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또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겠죠. 여기 3050, 2400, 3050, 그다음 코스피 200이 400포인트가 돌파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안 좋았던 건 있죠.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뭐 지켜주고 괜찮습니다만 밑꼬리도 달아주고 나쁘지 않았죠. 분명히 전고점 마찬가지로 전고점 키 맞추기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지금 딱 오늘 급등하고 얘가 조정받으니까 위치대가 같아지죠. 그죠? 그러면 코스닥도 비슷한 자리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락이 큰 폭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회복이 되긴 했는데 회복된 부분은 말 그대로 반도체 소부장들 재료주들이 올라간 것이고 하락한 거는 정말 그 전에 선도됐던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NFT가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고 후발대로 나중에 그런 전 주도주들을 타셨던 분들은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장이 그렇게 썩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만서도 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늦게 들어간 것들은 끊어내서 없지만도 찜찜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긍정적입니다. 상당히 죽지 않고 하루하루라도 뭐 반도체가 됐던 뭐가 됐건 어느 섹터든 힘이
진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또 간단 심플하게 얘기 드리면, 오늘 확인된 것들 얘기 드리면 자동차, 반도체, 5G 정도 얘기 드릴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조금 조정 때 담아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오늘 관심 종목도 그 섹터군에서 짜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주도가 바뀌었다면 지금 시작이면 오케이 땡큐죠. 왜냐, 한번 보자. 왜냐, 예전에 메타버스 NFT는 못 따라갔잖아요. 너무 급하게 올랐고 너무 좀 부각되지 않는 종목들이었다 보니까 정말 노출이 안 된 것도 있고, 저도 놓친 종목이 많죠, 바닥권에서. 하지만 그렇게 돼서 했고, 최근에는 하도 많이 날라간 건 개인들이 잘 모르고 저가에 잘 못 사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막 하다 보니까 따라가서 수익 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도 있고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메타버스 NFT 게임이 끝났다고는 생각 안 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조정 때문에 이제 끝났다, 어떡하지, 손절해야 되나 라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건 또 차후에 얘기 드릴 거고, 오늘 일단은 나중에 다름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메타버스 그런 거 접어두고 일단 반도체, 5G 장비, 그 다음에 자동차 군에서 일단 보자. 일단 거기까지만 보자로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종목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그 원익 IPS고요. 우리 애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고, 사실 차트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다른 종목 교체 의견까지 드렸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정말 박살내듯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 구독자 애청자님 축하드리고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 사실 요걸 그렇게 매도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5%가 급등할 줄 몰랐던 거죠. 그렇게 강하게 가지도 원치도 않았지만 강하게 가니까 원익 IPS가 삼성전자랑 파운드리 중에 너무 밀접해서 추천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밀접해서. 그래서 너무 밀접하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지지분하게 못 가면 얘도 못 가니까, 그래서 교체 얘기는 드리고, 다른 반도체도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 드렸던 건데, 오늘 삼성전자 급등으로 이렇게 큰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알 때 한 요쯤에 사셨거든요, 저가 때. 그러니까 잘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죠. 원익 IPS도 정말 거래량도 훌륭했고 매매 동향도 너무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저항대에 닿아 있다는 거. 저항대에 닿아 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저가에 사시긴 했지만 끝까지 다 지켜보겠다라기보다 일단 저항대에선 조금씩이라도 덜어내시자. 뭐 10%든 5%든 20%든 저항대에선 조금씩 차익 실현 해가시면서 보시고, 혹여나 추가 조정이 나와서 여기까지 뭐 4만원 초반 정도까지 조금 조정이 나오고 눌려준다면 다시 한번 매도 후 재매수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왜냐면 중심 평단가가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될 거니까,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볼 거니까 여기 금액대에선 뭐 추가 뭐 이제 가능하겠고, 어떻게 보면 신규로 사시는 분들은 여기 금액대가 중요해요. 42,000원 뭐 이 정도 금액대에서 조금씩 담아 보시는 거 유효한데,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자리가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좀 오늘처럼 급등해 가지고 그 갭을 띄우고 이렇게 가는 거지만, 그렇게 가면 정말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신규 매수 따라도 못 들어가요. 또 놓치는 거예요. 또 놓치고, 또 놓쳤네 해가지고 늦게라도 사고 샀는데 그때 또 갑자기 이제 조정 구간이야. 그럼 또 손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가면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득하게 수익을 내려면 조금 자리도 만들어주면서 거래량도 받쳐주면서 좀 이렇게 우상향 천천히 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승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가야 많이 먹어요. 수익도 많이 나요. 급등하면 변동성도 커지고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다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것 중에 가장 셌던 건 솔브레인인데, SFA 반도체 보시면 이 친구도 지금 자리대가 썩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 이렇게 상승이 나와가지고 급등이 나왔지만, 반도체 나왔지만, 여기 때 사실 맥점 때 여기서 한번 방송 드렸거든요. SFA 반도체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 사실 요거는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왜냐면 추가적 조정이 나와서 뭐 5일선, 일단 5일선 공략을 기본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5일선 다일 때나 이럴 때 담아 보시는 거 유효하고, 7,150원 라인이 일단 단기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끝났으니까 덮어놓고, 일단 차트 좀 심플하게 해놓을게요. 여기 지워놓고,
일단 지금 자리대도 괜찮다. 그래서 신규 매수,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 캔들 자체도 당연한 캔들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캔들. 거래량에 따라서 여기 딱 그 매물대죠. 여기 매물대를 소화해 준 캔들이고, 캔들 자체도 나쁘지 않죠. 매물 소화 캔들이죠. 그래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요런 광고 문자 많이 오네. 그다음 솔브레인이고요. 얘도 하방 추세했기 때문에 여기 금액대 좀 이렇게 저가대 모아 보시라고 여기 밑에 그어놨는데, 야 밑에 오지도 않아서 뭐 안 사셨을 수는 있어요. 제가 원하는 금액까지 좀 대세하라고 안 빠져서. 그럼 일단 여기가 바닥이었어가 되는 거니까. 근데도 왜 갖고 왔냐? 근데 이런 것들 그래요. 얘는 요걸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섹터는 이제 그 얘기 드렸죠. 재료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 보유예수가 풀리면서 또 하락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SKI 테크놀로지랑 좀 비슷한 맥락이 또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조금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는 걸 보자 얘기 드렸는데, 사실 그 금요일날 장에 이미 여기 추세선 돌파를 시도하는 캔들이 나왔었죠. 이거 포착을 못했고, 저도 뭐 따로 이전에 방송 드리고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여기 바닥이라는 거 확인했고, 마찬가지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자리대가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해서 이거 하락 추세 일단 지워 놓을게요. 지정을 다 지워 놓고,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장중에 요 정도 27만원 초반 정도 금액대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여기 금액대에서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또 반대로 변동성이 클 수 있죠.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26만원 26만원 26만 3천원 정도 금액대, 아무튼 여기 두 선 안에서 모아보시는 것도, 여기 안에서 모아보시면 또 상승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브레 많이 빠졌고, 사실 많이 빠져서 저가 메리트가 충분히 있었던 종목이죠. 다른 종목에 비해. 그래서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네페스입니다. 네페스라는 종목이고, 제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갖고 온 거예요. 좀 이렇게 급등 보시면 여기 오늘 여기 저항대를 이렇게 갭으로 띄워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갭자리를 지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35,000원 중반까지 여기 안에서 놀아주면 가장 최고의 매수 자리가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깔끔하죠. 그다음 유니셈이라는 종목이고요. 유니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죠. 차트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000원 후반 14,000원 정도 되겠네요. 아무튼 이 언저리 매수 기회 주면 다음 보자. 그리고 여기 깨지면 조금 안 좋죠. 안 좋은데 얘도 또 하나 또 설정해 드리면, 유니셈도 여기까지는 장 그 조정이나 반도체 조정에 따라서 뭐 한 13,000원 중반까지도 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일단 좀 배제하고 윗선만 보고 일단 좀 모아 보시되, 혹여나 많이 밀릴 때 밑에까지도 보시면서 꼬리가 달릴 수 있는 자리 때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유니셈도 괜찮은 종목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마지막 테스나고요. 테스나도 다 비슷합니다. 테스나는 제가 추천드렸고, 이게 요때죠. 요때 추천드리고 분석했던 내용이 있는 거니까 있는 종목이고, 보시면 자 테스나도 다 좋은 종목이에요. 반도체 종목들은 다 우리나라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고, 자 보시면 테스나도 비슷하죠. 거의 캔들이 비슷합니다. 갖고 온 것들이 또 다 유독 그러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 갭자리가 떴고, 시가를 지켜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 눌릴 수 있어요. 안 눌리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인데, 예, 여기 금액대에서 4만원 후반대죠. 4만원 후반대에서 모아보시면, 조정 줄 때 후반대에서 모아보시면 또 상승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사실 이 친구는 이렇게 떠버려 가지고 이 갭을 지켜줘야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갭을 지켜주고, 뭐 만약에 시가나 뭐 장중에 밀림이 없다 그러면 우리 괜찮을 수 있고, 반대로 조금 빠지더라도 여기 구름대나 이런데 4만 후반대 다시 열어보면서 또 나름 또 단기 조정 그 추세 때 담아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깨지면 안 좋아요. 여기 깨지면 안 좋은 거니까, 다 이렇게 그어드린 거 밑으로 내려가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종가상 마무리가 그렇게 되면 안 좋고, 장중에도 너무 많이 빠져서 밀리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제이 콘센트가 껴있네. 얘를 조금 밀어서 볼게요. 얘는 좀 마지막에 이게 좀 이렇게 밀어서
보는 걸로 하고, 반도체 마저 몇 개 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고 OLED 관련주 얘기 드렸죠. OLED 관련주. 그래서 추천드렸는데 아직은 딱 해볼 자리죠. 아직 유효해서 다시 한번 갖고 온 거예요. 오늘 딱 사실 초기 매수 해볼 수 있는 자리였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26,700원 뭐 이렇게 되면 비슷한 금액대 와서 이 금액대가 이탈 안 하면 가장 좋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이 콘텐츠라는 종목인데 사실 오늘 하락이 가장 심했고 가장 힘들었던 종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또 단기적으로 좀 고가에 물려 계신 분이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고, 이런 걸 주의하자, 이런 건 하지 말자라는 좀 표본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 예를 들어 제이 콘텐츠리가 지온기 세계 글로벌 1등 했다라는 뉴스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맨날 그 되게 열변하면서 저번에 그 혼이 막 뭐 웃겠다 하면서 되게 열변토해서 방송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방송 보셨던 분이, 그 방송 제 걸 보셨던 분이면 우리 구독자분에서 그 매수하신 분이 없을 겁니다. 얘기 드렸죠. 우리 뉴스가 나고 막 소문 나고 막 그런 것들은 정말 개인이 너도 나도 다 사겠다고 해서 개인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주포가 올릴 일이 없다고 얘기 드렸죠. 올릴 일이 없어요. 왜 올립니까? 누구 좋으라고? 개인들 투자자 다 데리고 가면 돈이 더 든다니까요. 밑에서 옛날에 사는 것까지 더 끌어올려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건데, 근데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급락하는 것들의 특징을 보시면, 자, 이게 매매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장중에 딱 갭이 뜨든 뭐 하든 20분 40분 진정되지 않으면 보지 말라고 얘기 드렸어요. 못 따라간 거 이미 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시가가 떠서 출발했는데도 밀린다. 그러면 일단 체크하셔야 되는 게 체결 강도입니다. 체결 강도가 100, 120, 130개 넘어서 엄청나게 폭발량이 거래량이 들어와가지고 매물 소화라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지도 않거든요. 정말 매물 소화만 된다면 음봉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냐, 메이저들도 같이 사가지고 개인들의 뭐 수익 실현하는 것도 받아가고 하는데, 얘네들은 실시간 데이터 쓰고 포착되는데 개인이 매도는커녕 막 풀매수만 들어온다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소문난 집에 먹을 게 없다는 게 이런 겁니다. 뉴스에 팔아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지 않으려면 체결 강도, 꼭 체결 강도가 줄어들지 않는 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호가창, 매도가 많은가 매수가 많은가. 꼭 매도가 많은 게 좋죠. 호가창이 매도가 많고 위에 물량이 쌓여 있어야 그날 상승 간다라고 외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호가 확인하시고, 호가가 매수만 엄청나게 밑에 받쳐져 있으면 그날은 거의 하락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뀌느냐. 그래서 내가 한번 이 모니터 하다가 한번 급변하게 바뀐 적이 있어요. 바닥권에서 이미 급락했을 때인데 호가창이 싹 바뀌면서 한번 설정 싹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닥 다지고 반등하나 보다 해서 제가 장중에 커뮤니티에 남겨놨단 말이죠. 얼마 손절, 7만원 손절 라인 보시고 담았는데, 잠깐 좀 모니터 글 쓰고 모니터 하는 순간 다시 또 금방 박살이 나더군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바로 지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체크할 게 있죠. 자, 분봉인데 개인 투자자 분들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대응하셨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못 하시는 분이 그냥 이것만 보고 사셨다 그러면 일단 또 이게 또 사실 때 분봉을 열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분봉 보시면, 자, 분봉으로 봤을 때 아침에 여기가 시가입니다. 시가에서 상승 출발한 거죠. 상승 출발했어요. 근데 상승 출발했는데 빠졌는데 여기가 일단 일탈된다 그러면 일단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일단 시가를 벗어나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시가가 벗어났죠. 그럼 이왕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을 또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봐가지고 여기입니다. 이 빠져서 한번 반등 준 자리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서 멈췄는가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럼 일봉으로 봐가지고 73,000원 구간이 어디지 이렇게 보시는 거죠.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73,000원이 어디야? 그러면 여기 어제 여기 윗꼬리 달렸던 부분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어제 윗꼬리 달렸던 부분에서 멈춰 있구나 보시면 살짝 여기 부분이죠. 여기에요. 그죠? 윗꼬리, 어제 윗꼬리 때구나, 어제 윗꼬리 때 멈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그 매수를 담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를 이렇게 충분히 하고 다시 여기가 이렇게 왔죠. 그럼 사볼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여기도. 하지만 이미 여기서 고가 대비 눌렸다는 자체가 안 좋은 거고, 체결 강도가 죽었던 것도 봤거든요. 그럼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럼 여기서 매수 누르기도 쉽지 않은데, 반대로 여기서 매수 눌렀더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깨지면 이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매수를 했다. 이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오늘 자리가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했다. 그러면 반등을 줄 때 반등의 폭을 봐야 되는데 정말 반등도 약하게 바로 밀려버리죠. 그러면 요거는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왔어요. 밑단을 3번 건든다는 게 좋다고 얘기 드렸나요? 그러니까 자꾸 윗단을 건드려 좋은 건데 자꾸 밑단을 건드리면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깨지기 망정이죠. 그러고 나서 깨집니다. 깨지죠. 그러면 깨지고 나서 다시 재차 반등 줄 때 털어야 돼요. 기회를 주잖아요. 이렇게 기회 준 거거든요. 이거는 이때 털어라고 기회 준 겁니다. 근데 이때 오니까 아 그래 여기 덧고 또 올라가나 보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냥 홀딩을 해보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게 사볼 수 있는 자리엔 사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요런 정도 공부가 돼 있지 않으시면 요런 종목 매수를 아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자, 일봉 보시면 이게 오늘 흐른 자리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보시면 옛날 여기 저항 구간대예요. 여기 그 꼬리가 없다고 치고 조금 이렇게 꼬리 없고 몸통으로 볼게요. 딱 맞아 떨어져요. 보시면 전 매물대잖아요. 전 고점대잖아요. 딱 여기서 맞고 떨어진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데이터가 준다는 거죠. 딱 여기서 맞고 떨어진 거 아닙니까? 위에서. 예, 여기서 매물이 쏟아진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요때 매물대 물린 분이 없을까요? 아니 많다니까요. 그래서 차트를 크게 봐야 돼요. 옛날 거부터. 그래서 오늘 정말 좋으려면 시가를 여기서 출발할 게 아니라 위에서 출발했어야죠. 85,900원 위에서 출발했으면 오히려 달랐을 수 있어요. 왜냐? 그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수익권이 되니까 보유를 한단 말이죠. 매도도 안 쏟아지고 매도가 쏟아져야 뭐 이제 그걸 사면서 누르고 뭐 흔들 텐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대였던 거죠. 저항대였으니까 밀린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런 뉴스 재료로 주가를 체크하실 때 꼭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뉴스 지옥이 뭐 글로벌 1위 했다. 그것만 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봤을 때 과연 이 차트의 모양이 어떤 걸 보셔야 돼요. 얘가 바닥을 기고 있는가,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가, 아니면 고점대에서 머물러 있는가. 근데 분명 여기 여기 단기 여기를 맞고 떨어지고 맞고 거의 고점대에서 쌍봉 개념을 그리고 있었던 찰나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매수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많은데 이런 게 안 되시던 분은 힘들다. 그럼 그렇게 얘기 드리고 꼭 그런 거 꼭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된 끝난 건가? 라고 보면 캔들만 보면 끝난 겁니다. 캔들만 보면 최악의 캔들이죠. 최악의 캔들. 왜냐?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그러면 일단 이런 것들은 진단이 불가능해요. 바닥을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릴 수 있는 추세선 여기고 그 다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대가 여기입니다. 딱 그 정도만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자, 57,300원.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단기적 분명 내일도 반등 나오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 구간대에서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 좀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62,500원 정도, 57,000원 정도 여기 금액대 보시자.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딱 보시면 추세대가 있죠. 추세대를 보면 추세도 아직 상승 추세. 이게 상승 추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아직은. 웃기게도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62,500원 여기 언저리는 상승 추세와 지지대가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지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만 보시면 여기만도 지지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다. 하지만 방향은 아무도 모르죠. 주포의 의도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말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반대로 뭐 비웃기라도 한듯 갑자기 또 말아 올리는 글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하락갔다가 갑자기 나중엔 정고점 뚫는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포 마음대로입니다. 아무튼 좀 물리신 분들 금액대 설정해 드린 거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은 한국전자홀딩스고요. 아직도 관심 종목이죠. 2,000원 초반 얘기 드렸는데 아직 2,000원 초반대 여기 초반대 더 조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이 안 빠지더라도 좀 조정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이런 추세로 나오면서 5일선도 일단 잘 보시고 금액 쪽도 잘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21,000원 정도 손절
아니면 괜찮다 해서 오늘도 조정 이쁘게 나와주고 있죠. 이게 보시면 3일 조정 상승, 3일 조정 상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정을 이렇게 위로 할 만큼 되게 셌던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 여기에 대한 건 있지만 여기 조정을 한 뭐 오늘 내일 모레 정도 아니면 내일 정도 해서 이쁘게 조정해주면 또 담아볼만 하다. 하지만 반대로 그 기준선 잡아서 2,000원 초반 뭐 2,100원 2,040원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가 이탈되면 이탈해야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오유즈 홀딩스가 어제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 어제 방송에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이렇게 드리면 뭐 급등했어도 자랑할 게 없죠. 이렇게 드렸으니까. 왜냐, 좀 이렇게 눌리면 담아보시라는데 눌리긴커녕 눌리긴 했어요. 눌리긴 해서 장중에 그 한 3%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59,300원. 그러니까 여기도 볼 수 있다고 얘기 드리긴 했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끝난 거죠. 급등에 대한 좀 그 해서 끝났다 해서 여기 이미 이건 추격 매수가 불가해졌어요. 그래서 좀 의미가 없어졌는데 이런 것들 급등하는 것들 5일선도 잘 보셔야 됩니다. 꼭 금액대 아니라 5일선도 보셔야 된다. 왜냐면 5일선 정도에서 지지받고 그냥 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신 분은 없겠죠. 혹시나 사셔가지고 수익 내시면 축하드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하냐, 못 사면 내 게 아닌 거예요. 일단 또 던져놔야죠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매수 어렵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아입니다. 기아, 현대차 기아차 보시면 기아가 또 여기 금액대를 지켜주면 괜찮다 해서 설정해놓은 금액대죠. 맞네요. 여기였나요? 여기였나요?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지됐고 여기 다시 이평선이 올라탔죠. 83,800원.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볼만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확실히 코스피 자동차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지금도 사실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긴 해요. 8만원 84,000원 정도, 이렇게 4,000원대에서 초기 물량 안 사신 분에 한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초기 물량 정도는 섹터를 보고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일단 반대로 현대차도 갖고 왔는데 현대차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린 적 있나요? 이게 그냥 차트만 보면 그림이 또 그럴싸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거 좀 지워놓을게요. 지워놓고 차트만 보면 이거 완성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직장 동료분한테 얘기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헤드앤숄더 얘기 많이 드리죠. 이게 굳이 말하면 오늘 걸로 이제 완성이 된 거, 오늘 상승으로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역 헤드앤숄더 모형. 그래서 야 이거 역 헤드앤숄더면 상승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뚫어야 되는데,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일단 나와서 좀 추이 지켜보시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당장으로 보시면 역시나 120선과 20선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를 뻥 뚫어주면, 거래량에 붙어서 뚫어주면 추격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일도 상승해가지고 갭으로 띄운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조금 조정했다가 거래량이 체결 강도가 많이 막 몰리면서 좀 장대가 솟는다 그러면 일단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 구간은. 왜냐, 엄청난 강한 저항을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가는 거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두시면서 보셔야겠죠. 장 초반에 좀 간다고 바로 샀다가 저항대 맞고 바로 떨어져서 바로 사자마자 마이너스 돼서 물려가는 그런 걸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지속 관심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꼭 확인이 필요했어요. 꼭 확인이 필요했는데 오늘 확인 아니면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5G도 한번 보시자 얘기 드렸는데 5G도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노아이리스 보여드리면서 저는 탑픽이 이노아이리스입니다 얘기 드렸는데, 딱 보시면 어제 이것만 딱 일단 오늘 거 지워놓고 어제 보면, 요것만 보면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어제 금요일날 장 때도 되게 의미가 있었지만 추세 돌파가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더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관심 가지자 얘기 드려서 그 맥점 금액대가 체크가 안 됐던 부분인데, 자 보시면 일단 추세 때 일단 지워놓을게요. 돌파했으니까 여기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또 하는 거니까 안 좋은 거고, 당장은 여기 금액대에서 보시면 좋겠죠. 여기 금액대 꼬리 달리는 부분, 그래서 여기 43,000원 구간 또는 여기 금액대 43,000원 구간대에서 금액을 모아보시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요. 아직도 좀 이게 강하다 그러면 여기 이평선 타고 44,000원 4만 맞나요? 잘 안 보이네. 44,200원 정도? 얼마지? 121선 44,250원 맞네요. 이 금액대, 아무튼 여기 금액대에서 천천히 좀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가져온 거고, 분명히 얘도 121선 저항이 있는데 저항을
한 번만에 올라탄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닌데 어제 오늘 거래량이 나름 들어오면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가 됐는가 지지로 바뀌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구간대가 참 어려운 구간이긴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원하게 장대로 한번 올려주면 나쁘지 않아요. 올려서 모든 장기 이평선들을 밑에 깔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그렇게 쭉 올려줬다가 조정을 쭉 해서 얘네들을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매수 자리가 나오면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48,000원을 뚫어놓고 48,000원을 이렇게 좀 조정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줬다 그러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또 조정 후 매수가 가능하겠는데 지금은 조금 음봉 줄 때 이럴 때 좀 이렇게 분할적으로 매수해 보시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지금은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고요. 대장주 작년에 대장주가 에이스테크여서 그런지 다른 종목에 비해 확실히 상승이 탄력적입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캠들 모양이 똑같죠. 두 개 다 양봉이고 올라와 줬는데 뒤에는 음봉으로 버렇게 떠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와서 차익 매물에 거래량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쁘지 않은데 보시면 이노 와이러스와 에이스테크는 분명히 다르죠. 보시면 에이스테크는 지금 아직도 하락 추세를 넘어서려면 여기 금액이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이렇게 세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 딱 멈춰 있는 거죠. 여기 딱. 그래서 여기 금액대 물량이 소화되는 과정이고 사실은 여기가 돌파돼야지 좋습니다. 여기가 16,800원 이렇게 돌파가 돼야 좋은 거라 지금 금액대도 충분히 조정에 대한 나올 수 있죠. 여기 이때에서 조정기에서 담아 보시는 거 유효하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노아이리스도 보시면 오늘 다른 것도 못 가고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그죠? 윗꼬리가 많이 달려서 고가되고 그랬다. 근데 달렸는데 막판에 또 끌어올린 것도 있고 오늘 당연히 윗꼬리가 나와야 되는 자리였죠. 여기 46,000원 후반대 여기 저항대가 존재했죠. 매물이. 그래서 당연히 밑꼬리가 나와야 되는 구간대였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상승 후 조정 구간대 잘 노려보시면 또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주도 섹터를 따라가야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반도체가 또 반도체라도 활활 타올라서 반도체 섹터고는 함께 다 같이 수익이 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